안녕하세요. 장소호 교수입니다. 여러분하고 같이 뇌파 심리 상담사 진행을 맡게 되었습니다. 자, 뇌파 심리 상담사는 민간 자격 등록된 과정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의 전문성을 더욱더 높일 수 있도록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현재 상담 심리학은 박사를 하고요. 다양한 여러 가지 활동을 좀 했습니다. 아무튼 여러분들의 좀 더 전문성을 높이는 데는 아마 제가 가장 도움을 많이 줄 것이라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은 상담에 대한 이해와 그리고 뇌파에 대한 이해, 두뇌 구조의 기능, 그리고 자율신경계 측정, 뉴로피드백, 측정 실습 이런 어떤 구성들로 진행될 겁니다. 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왜 상담이 좀 들어가야 되느냐, 그런 부분들이 조금 의문시가 될 수도 있어요. 일단은 우리가 상담에 대해서 좀 어느 정도 이해를 해야 우리가 뇌파를 매개로 해서 또는 우리 생체 신호를 매개로 해서 좀 더 전문성 있게 우리가 피드백해주고 훈련해주고 상담을 해줄 수 있기 때문에 그 백그라운드는 우리는 심리 상담사라는 거죠. 그런 부분들을 그 정체성을 잊지 않고 우리는 상담사로서 우리 생체 신호를 좀 더 전문성 있게 다루는 그런 사람이다. 그렇게 보시는 게 가장 바람직할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일단은 상담에 대해서 우리가 짧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는 분도 알겠지만은 또 혹시 모르시는 분은 이 시간 아주 압축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상담에 대해서 한번 밀도 있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담의 정의, 상담자, 내담자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우리가 같이 한번 논의하도록 하겠는데요. 칼 로저스가 아주 유명한 분이죠. 상담에서 가장 여러 가지 인물들 중에서 중요한 그런 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상담의 초점 문제가 아니라 개인이다. 상담의 목적은 특별한 한 가지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보다 나은 통합으로 현재와 미래의 문제에 대처할 수 있게 개인이 성장하도록 조력하는 것이다. 결국 우리 뇌파 심리 상담사도 개인이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주고 그래서 그 내담자가 스스로 이런 생체 신호나 이런 여러 가지 훈련을 통해서 점점 더 발전하고 스스로 문제 해결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상담의 정의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담 많이 이야기를 하죠. 자, 상담 카운셀링이라고 하는데요. 상담 활동의 공동 주체는 상담자와 내담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상담자는 전문적인 훈련을 받은 사람이고 내담자는 조력이 필요한 사람이죠. 두 사람이 이렇게 진행하는 것이 바로 카운셀링입니다. 상담자는 내담자의 자가 확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줘야 돼요. 뭔가 깨달을 수 있고 스스로 이렇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도록 해주는 겁니다. 뉴로 피드백이나 여러 가지 뇌파 그리고 심지어 맥파 이런 부분을 통해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자각이 일어나게끔 도와줘야 되는 부분들이죠. 자, 내담자의 문제 예방, 발달과 성장, 문제 해결 달성에 도움을 줘야 되는 부분들입니다. 그리고 내담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결국 상담은 조력 과정이라는 부분들이죠. 우리가 뭔가 솔루션을 제공한다든지 A부터 Z까지 우리 학교에서 가르치는 그런 방식으로 우리가 뇌파 심리 상담사를 하는 부분들이 아닙니다. 내담자와 정말 스스로 문제 해결할 수 있도록 조력 관계에서 도와주는 역할이 바로 뇌파 심리 상담사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상담자는 바로 스트록이라는 사람이 1968년에 말했는데 EAT 전문성을 가져야 된다. 그리고 친근감을 가져야 된다. 그리고 신뢰감을 줘야 된다. 라는 이 세 가지 특성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뇌파 심리 상담사로서 전문성과 친근감과 굉장히 또 내담자에게 신뢰감을 줄 수 있는 그런 전문가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상담자는 또 상담자가 좀 지혜가 있어야 돼요. 물론 지식도 있어야 되겠지만은 그 여러 가지 본인의 어떤 태도나 경험에 의한 지식이라든지 또 인간관계 스타일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통합적인 이해와 그 적절한 어떤 대응들, 이런 부분들이 바로 지혜죠. 이런 부분들이 좀 필요한 부분들입니다. 그리고 상담자는 또 상담자의 어떤 특성들이 굉장히 또 중요한데요. 능숙한 대인관계 기술이 좀 있어야 되고, 인간 행동의 심층적 이해, 그리고 바람직한 인간 모델, 그리고 문화에 대한 능숙한 지식, 내담자의 행동 이해, 또 내담자를 또 존경하는 그런 태도를 가지고 진행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자, 상담자는 역시 마찬가지로 이 돌보는 어떤 자세를 또 가져야 되죠. 지식과 인내와 신뢰, 겸손, 희망, 뭐 이런 부분들이 있어야 되고요. 또 상담자의 또 관점들이 있습니다. 그 상담자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다양한 학자들이 연구를 많이 했었는데, 우리가 흔히 많이 알고 있는 프로이드, 상담 심리학이 어찌 보면은 태동이 되었던 그런 부분들이죠. 심리학이 바로 이 프로이드에 의해서 탄생이 되었다, 뭐 이렇게 말해도 과언이 아닐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시그문드 프로이드는 1856년에서 1939년에 있었던 그런 유명한 학자이고요. 심층 심리학이라는 이런 어떤 학문들을 개척한 그런 분들입니다. 그래서 내담자 문제는 인생 초기의 경험에 유래를 해서 무의식 10년의 갈등 경험에서 이해를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인간의 의식을 의식, 전의식, 무의식 이런 부분으로도 세분화시켰고요. 원초와 자, 초자 이렇게 성격도 이런 식으로 구분을 했었고요. 또 그 심리 성적 발달 단계를 구강기, 항문기, 성기기, 잠복기, 생식기 뭐 이런 식으로 구분을 했습니다. 우리가 많이 들었던 그런 부분들이죠. 그리고 흔히 말하는 불안, 방어기제, 자유현상, 꿈의 해석, 정화, 전이, 역전이, 저항, 해석 이런 어떤 심리 용어들이 거의 다 보면은 프로이드가 일단은 이렇게 기초를 설립했고 정의들을 다 해놨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은 심리학의 아버지 같은 그런 역할들을 한 부분들이 프로이드라고 할 수가 있는 부분들이죠. 물론 당대도 그랬고 이후에도 조금 비판을 많이 받기도 했습니다. 너무 성적으로 인간을 바라본다. 모든 문제를 그런 식으로 조금 해결하려는 경향이 있다. 라는 부분들로 했기 때문에 비판에 직면을 했는데요. 아들러라는 사람은 이제 역시 이제 개인 심리학을 태동했던 그런 사람인데, 내담자의 문제는 인생 초기에 형성한 생활 양식에 의해서 크게 영향을 받으나 긍정적인 자질, 개발 목표의식과 노력을 통해서 변화시킬 수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인생 초기에 형성한 어떤 생활 양식, 거기에 대부분 다 문제가 발생되어진다라고 보는 것이 이제 아들러 부분들이죠. 그래서 아들러는 주로 다루었던 문제들이 열등감, 보상, 우월성 추구, 사회적 관심, 초기 기억, 가족 구도, 기본적 오류, 자질, 생활 양식 조사, 인생 과제, 심상처방 격리하기 이런 어떤 용어들과 이런 여러 가지 기법들을 개발하였습니다. 자, 융은 굉장히 또 유명한 분이죠. 물론 프로이드의 또 제자이기도 하지만은 어찌 보면 청출어람한 그런 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본인은 또 본인 나름대로의 새로운 어떤 학문적 세계를 개척했던 그런 부분들이죠. 1875년부터 1961년까지 계셨던 분이고요. 인간 정신의 원형이 유전된다는 것과 원형들로 구성된 집단 무의식의 개념을 바탕으로 분석 심리학을 개발을 했던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내담자의 문제는 정신적인 내적 갈등에 비롯한다. 내담자는 자신의 정신적 고통을 해결하기 위해서 끊임없는 자기 분석이 좀 필요하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주로 집단 무의식, 그리고 또한 개성화, 페르소나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아니무스, 그림자, 자기, 뭐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원형에 대한 설명들을 굉장히 많이 디테일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단어 연산법, 증상 분석, 꿈 분석, 심리적 유형, 뭐 이런 부분들, 심리검사 MBTI 뭐 이런 부분들도 사실 융의 영향을 받았다고 할 수 있죠. 이런 어떤 대가들에 의해서
이 상담 심리학들이 계속 기법들이 개발되어지고 변화 발전하게 되고 현대에 이르러 이르게 되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스키너나 로저스 같은 이런 또 유명한 학자들도 역시 이 심리학의 어떤 그 태동이 되었던 굉장히 발달이 되게끔 했던 그런 분들이죠. 스키너는 이제 개인 심리학이라는 부분들을 했고요. 어찌 보면 좀 행동 심리학으로 해서 굉장히 발달을 시킨 그런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담자는 그 잘못된 학습에서 뭔가 문제가 발생한다. 결국 이제 습관의 문제다. 이렇게 이제 접근을 했고요. 그래서 원하는 행동은 강화로, 문제 행동은 체계적인 조작적 조건 형성 절차를 따라서 부적절한 행동은 바꿀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 가지 좀 사람을 마치 그 개와 종 이런 어떤 실험을 통해서 변화 발전할 수 있다라는 쪽으로 굉장히 자신감 있게 설파를 했었고요. 그런 부분으로 한때 당대에 굉장히 또 사회적으로 철학적으로 영향을 줬던 분입니다. 자, 그 다음 이제 물론 이제 이 스키너가 강화나 강하게 ABC 분석, 토큰 경제법, 타임아웃 처벌 여러 가지 개념들을 또 기법들을 선보이게 되었고요. 로저스라는 사람들이 또 로저스라는 사람이 이제 이런 어떤 여러 가지 조작적 조건 형성 또 사람을 좀 약간 실험체로 대하는 그런 부분에서 조금 반발이 좀 일어나서 그래서 사람을 굉장히 좀 인격적으로 대하는 그런 어떤 상담 부분으로 접근을 했던 부분이 바로 로저스입니다. 자, 이 로저스는 그 궁극적인 존중의 욕구를 충족시키려는 노력 때문에 이 가치 조건화 태도를 형성을 하지만은 내담자는 주관적 내적 경험과 불치로 인해서 이제 문제가 발생된다. 이 존경받고 싶고 존중받고 싶어 한다는 거죠. 근데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로저스는 상담을 할 때 경험을 강조를 하고요. 가치를 조건화하고 상담자의 진솔성 그리고 공감, 무조건적인 긍정적인 존중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중요시 했습니다. 자, 상담사는 또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왜 뇌파 심리 상담사냐? 뉴로 피드백 전문가 이런 부분들도 물론 있겠지만은 좀 상담자라면은 좀 이런 부분들이 매우 강합니다. 바로 윤리성이죠. 그래서 반드시 내담자의 비밀을 유지해야 되는 어떤 윤리가 있고요. 본인이 전문적인 한계를 느낀다면은 더 나은 전문가한테 이렇게 위임을 하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중관계는 이렇게 상담을 하지 않는 그런 부분들이죠. 예를 들어서 친구의 아들을 상담을 한다.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좀 이중관계이기 때문에 또 이런 여러 가지 객관적으로 상담을 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담자가 아무리 전문가지만 자기 아들을 상담하는 경우가 참 힘들어요. 그래서 자기 자녀는 다른 상담사분들에게 의뢰를 하는 경우가 많죠. 자, 그런 부분들이 바로 이중관계라는 부분들입니다. 그리고 또 성적 관계 이런 부분들을 역시 이제 금하게 하는 그러한 부분들이 있죠. 이런 부분들이 이 상담자의 윤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내담자에 대해서 좀 설명한다고 하면요. 내담자는 바로 이렇게 행동에 대해서 이제 초점을 맞출 때, 내담자가 이 문제 행동에 대해서 좀 초점을 맞춰서 도움을 주고 싶다. 그럴 때는 이제 행동주의 학습 이론을 통해 가지고 이제 좀 더 접근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습관을 고친다든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행동주의 학습 이론이 굉장히 좀 도움이 될 때가 있습니다. 조건, 이런 어떤 반사나 기타 강화라든지 이런 부분들. 자, 내담자의 감정에 초점을 맞춰서 상담을 진행할 때는 아무래도 감정을 잘 어루만져주고 이제 다뤄주는 부분들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인간 중심의 어떤 상담, 로저스이죠. 게슈탈트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주로 상담 현장에서 활용되어지는 그러한 부분들이고요.
내담자의 인지에 초점을 맞출 때는 뭐 CBT라든지 REBT라든지 인지행동 요법이라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신념을 다루게끔 하는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생각을 전환하게 하고 신념을 바꾸게 하는, 그래서 비합리적인 신념을 바꾸게 하는 그런 부분에 초점 맞출 때는 CBT나 REBT 이런 스킬들을 많이 쓰기도 합니다. 내담자의 어떤 발달 연령에 따라서 다양한 상담들이 있는데요. 아동을 대상으로 할 때는 아동 상담, 청소년 상담, 성인 상담, 노인 상담 이렇게 할 수가 있죠. 또 구성인으로는 혼자서도 할 수도 있고 집단으로도 할 수도 있고, 그리고 역시 마찬가지로 문제를 예방하고 싶고 발달이나 성장, 그리고 또한 예방뿐만 아니라 그 문제에 대한 해결을 원할 때 내가 어떻게 도와줄 것이냐, 이런 부분에 포커싱 맞춰줄 수가 있는 부분들입니다. 자, 문제 내용들은 역시 내담자들은 대부분 다 상담 부분이면은 이제 정신건강에 대한 상담, 우울이라든지 뭐 분노라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정신건강에 대해서 상담하는 경우가 많죠. 또 진로에 대해서, 성에 대해서, 성장에 대해서, 뭐 비행, 학습, 물질남용, 중독, 뭐 가족 문제라든지 또 위기, 또 기타 등등 또 목회 상담이라든지 다양한 어떤 문제 내용들이 있습니다. 조력 수단으로서는 미술, 음악, 놀이, 무용, 원예, 독서 다양한 어떤 툴 가지고 상담을 할 수가 있죠. 이 툴 중에 하나가 바로 우리는 이제 생체 정보, 생체 신호를 다루는 이런 걸로 통해서 내담자의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접근하는 그런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상담의 기본 원리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담의 기본 원리는 일단은 상담자의 신뢰와 신념과 태도,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담자의 이해와 문제 파악도 중요하고요. 그리고 또 내담자의 조력 활동, 이런 부분들이 이제 상담의 기본 원리라고 할 수 있겠죠. 자, 물은 이제 식물에게는 반드시 필요하죠. 사람에게는 바로 격려가 필요합니다. 자, 상담의 기본 원리는 이제 첫 번째, 사회적, 문화적 맥락에서 인간 행동을 이해하기. 좀 더 이 사람을 어때서 이런 행동을 했구나, 저런 부분에 있어서 저렇게 할 수 있었겠구나 라는 어떤 맥락에서 인간 행동을 이해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성공적 상담의 정의로서 내담자가 원하는 어떤 성숙을 이렇게 원리로 해서 성숙으로 이렇게 포커싱을 맞춰야 된다라고 볼 수가 있는 부분들이고요. 내담자의 변화의 근간으로서 상담자와 내담자의 긍정적 관계를 굉장히 상담의 굉장히 큰 원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긍정적 관계가 지속이 돼야 되죠. 그 상담자가 핀잔을 주고 이거 왜 잘못했어, 똑바로 해, 뭐 이런 식으로 한다면은 내담자가 굉장히 힘을 잃고 또 금방 소진이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뉴로피드백이나 두뇌 훈련을 통해서 이거 이렇게 참 잘 안 나왔어요, 이게 참 어떻게 이렇게 나왔을까요, 이런 식으로 했다가는 참 내담자가 굉장히 실망스럽겠죠. 자, 그래서 어쨌든 긍정적 관계로 지속해서 어떤 그 관계가 유지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부분들이고요. 강력한 경험으로서의 상담, 물론 이 상담사가 굉장히 또 많은 경험들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 뇌파 심리 상담사는 배우고 익히고 다양한 사례를 적용을 해서 그래서 그 경험을 가지고 계속 내담자에게 좋은 상담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상담 과정에서 적극적인 파트너로서 이 내담자가 돼야 된다. 자, 우리가 내담자가 사실 가리키는 학생으로 보는 경우도 있어요. 좀 자기보다 못하다, 그렇게 생각하면은 이 상담이 좋은 관계로 흘러갈 수가 없습니다. 항상 이 상담과 내담자는 이 파트너로서 서로 이렇게 도움 주고, 그리고 또 같은 수평 위치에서 그 내담자가 스스로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역할이지, 너 그럼 이렇게 따라와, 이런 식으로 하는 그런 역할이 아니라는 거죠.
자, 그래서 기본적인 전문적인 책임감으로서 윤리적 행위를 어찌 보면은 가장 또 중요시해야 할 부분들 중에 하나가 이 윤리적인 부분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른 부분하고 좀 차별이 되는 부분들이죠. 그래서 이 상담사들은 상담사 윤리를 굉장히 중요시 여기고 하나라도 만약 어기거나 뭐 이래 되면은 상담 자격을 박탈하거나 또 여러 가지 위원회나 이런 부분을 통해서 여러 가지 또 제재를 가할 수 있게끔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자, 상담자의 신념과 태도. 일단은 변화에 대한 확신을 가져라. 내담자가 이래 나올 수 있고 저래 나올 수 있고 다양한 어떤 상태 변화가 있을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어떻게 변할지라도 나는 이 사람을 도움을 주고 있다. 그런 부분에 대한 확신을 갖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항상 윤리적인 책임감 이런 부분들을 가지셔야 되고요. 그래야 내담자가 믿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 참 책임감이 있구나. 나를 정말 도와주려고 하는구나. 라는 부분들이 바로 이런 윤리적인 책임감을 항상 스스로가 신념이 된 채 가지고 있어야 나타난다는 그런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자각을 좀 확장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고요. 일단 의식이 확장되게끔 내담자를 도와주면은 스스로 깨닫는 그러한 어떤 굉장한 어떤 마약 같은 힘들이 있습니다. 내가 뭔가 크게 도와준 건 아닌 것 같은데 스스로 깨닫게끔 뭔가 가이드를 한다면은 내담자 스스로가 일종의 자기 치유가 일어나는 그런 부분들이 생겨요. 그거 역할이 굉장히 사실은 중요합니다. 자, 본보기를 보여라. 상담자가 모범을 보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내담자를 위해서 함께함을 보여주라. 그래, 내가 전에 뭐라고 그랬어요. 참 잘 안 하시네. 이런 식으로 핀잔을 준다면은 내담자가 이거 야단 맞는 것 같고, 그런 야단은 부모님한테도 많이 맞고 또 선생님한테도 많이 맞는데 돈을 주고 상담 하러 와서 여기 와서 또 야단을 맞는다고 생각하니 억울하고 힘든 그런 부분들이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내담자에게는 아무튼 좀 함께한다. 그리고 함께 고민해보자. 이런 차원으로 접근해야 되지 좀 위에서 내려다보는 그런 차원에서 뭔가 이렇게 충고를 한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하는 태도는 결코 바람직하지가 못한 그런 태도라고 볼 수가 있죠. 자, 내담자의 이해와 문제 파악을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적극적 경청을 해라. 그리고 내담자의 시간 관리를 잘 살펴라. 내담자의 이해를 위해서 반복이란 말을 또 이렇게 명심을 해라. 경험을 통한 육감을 발달시켜라. 라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내담자를 위해서는 굉장히 적극적으로 경청을 해야 되죠. 잘 들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시간 관리를 잘 살펴라는 부분들은 시간을 좀 어길 수도 있고 잘 늦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이런 부분들을 좀 지켜줬으면 좋겠다 라고 그런 부분들은 좀 시간 관리 부분에 있어서는 또 내담자한테 이야기를 해주고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 부분들이죠. 항상 그 반복이란 말을 항상 명심해야 되는 부분들은 항상 이렇게 그 내담자의 어떤 반복되는 행동이 무엇인지를 좀 주의를 살펴봐야 돼요. 그 반복하는 행동에 보면은 이 내담자가 어려워하는 부분들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자, 경험을 통한 육감을 발달시키라는 부분들. 그래서 뭔가 표정만 조금 다르게 한다 할지라도 옷을 조금 다르게 입는다 할지라도 내담자의 어떤 변화가 일어났구나. 그것을 빨리 알아차리는 그런 어떤 통찰력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또한 내담자의 가족에 대한 생각을 확인해라. 항상 이 가족 문제에 대한 부분들을 같이 항상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담자의 가족이 내담자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런 부분들을 좀 살펴봐야 되겠죠. 만약 청소년이 여러 가지 집중력이 문제가 되어서 이렇게 상담을 받으러 왔다. 여러 가지 훈련을 시켜주는데 부모님은 얘가 뭐 크게 변함없다 하면서 계속 뭔가 핀잔을 주고 너 왜 별로 변함없니?
근데 내담자는 본인 스스로는 굉장히 노력해서 조금의 변화들이 있었거든요. 이제 그렇게 돼서 본인은 좀 나름대로 성취감을 가지고 자신감을 갖는데 부모님들이 오히려 너 별로 돈 들인 만큼 별로 변화가 없다 이런 식으로 내담자의 의지를 꺾는다든지 그런 부분이 있을 때 내담자가 굉장히 실망스럽고 또 부모님하고 계속 갈등 관계가 지속이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항상 상담사는 그 가족 관계를 항상 소중하게 다뤄줘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내담자의 심리 평가를 정확히 해야 되는 부분들입니다. 우리가 일종의 뇌파나 맥파 이런 생체 신호를 다루기도 하지만은 그거에 의해서 그것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린 상담사이기 때문에 다양한 우울증 검사라든지 스트레스 검사라든지 또 불안 검사라든지 또 여러 가지 ADHD 검사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면서 내담자의 어떤 더 깊은 문제가 어떤 부분이 있는지 이렇게 정확하게 객관적으로 이렇게 진단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심리평가를 좀 더 정확하게 해줘야 할 부분들이 있는 겁니다. 자, 내담자의 조력 활동은 그 경험을 통해서 느끼게 해줘야 되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 자신의 인간관과 성격에 부합한 상담 이론을 또 개발해야 되고 상담 면접 기술을 숙달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상담 기법의 적용에 적절한 시점인가를 좀 파악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자, 일단 상담 면접 기술을 굉장히 좀 숙달해야 하는 부분들은 처음에 상담할 때 그 대면 상담이 참 중요하거든요. 그런 어떤 숙달하게끔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또 나는 이런 성격이니까 나는 이런 부분으로 상담을 해야지 이렇게 접근을 해야지 라는 나름대로의 자신만의 어떤 상담 이론을 개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이때 이 기법을 써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런 어떤 적절한 어떤 타이밍이 중요한 거죠. 그런 부분들이 역시 내담자의 어떤 조력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활동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현재 진행되는 경험을 좀 다뤄야 됩니다. 지금 불안을 느끼는데 미래에 너무 이렇게 잘 될 긍정적인 것만 다룬다든지 이러면 안 되겠죠. 지금 현재 힘들어하는 주호소 문제를 조금 다루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상담 기법이 역설적인 것을 조금은 이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담자는 불안해서 왔는데 우리는 주로 편안할 때를 언제였는지 이런 식으로 조금 그 역설적인 부분을 다루는 부분들이죠. 자, 그런 부분들처럼 이 상담이라는 것은 내담자가 힘들어하는 그 문제 해결을 도와주려고 하기 때문에 그 반대 상황이나 그 반대 문제를 또 이렇게 꺼내보면서 대체 기법 또한 대안 이런 방법들을 이렇게 제시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내담자를 끊임없이 격려를 하라라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은 역시 이 상담사로서는 굉장히 중요한 자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상담 목표를 설정하라.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다음에는 이런 식으로 한번 해봅시다. 라는 어떤 구체적인 목표가 있어야 이 상담을 받는 어떤 의미가 있는 거죠. 자, 그런 부분으로 목표를 정하면서 접근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뇌파 심리 상담사는 바로 이렇게 뉴로 피드백을 통해 가지고 상담사로서 내담자에게 도움을 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부분이 바로 뇌파 심리 상담사라고 할 수가 있죠. 뉴로 피드백도 본인 스스로가 자기 조절 능력을 길러주는 부분들이 바로 뉴로 피드백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본인 스스로가 자신의 뇌파나 뇌파 이런 심장 자율신경계를 보면서 내가 이렇구나 이제 마치 거울을 보는 듯한 그런 효과가 있는 거죠. 그러면서 스스로 조절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그런 부분에 있어서 상담 스킬이 들어가서 더 효과적으로 도와주는 그런 부분들이 바로 뇌파 심리 상담사다. 뉴로 피드백 전문가하고는 조금은 다른 개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뇌파 심리 상담사의 목표가 있습니다. 일단은 뇌파, 맥파 이런 바이오 피드백을 통해서 내담자의 신체 반응을 이해를 해야 돼요. 그 사람이 어떤 신체 반응이 왔다는 것은 일종의 그 마음의 어떤 상태가 신체에 영향까지 줬다라는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내담자의 어떤 그 측정 결과를 통해서 좀 더 신뢰를 주고 더 깊은 문제까지 접근해 갈 수 있는 그러한 부분들이 바로 뇌파 심리 상담사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고요. 다만 정확하게 진단만 하는 것에 끝나지 않고 내담자 스스로가 자신의 상태를 돌아보고 목표를 함께 찾고 그리고 스스로 정한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그 전문적인 역할을 해주는 것이 바로 뇌파 심리 상담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담자의 신체적, 정신적 자기 조절력을 향상시키고 그래서 결국은 자기 면역이 강화되고 긍정적이고 진취적이고 건강한 인지사고 발달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이 바로 뇌파 심리 상담사라 할 수 있습니다.